페놀 성분이 신경계의 작용을 어떻게 촉진하는지, 강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경계의 작용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 이거는 신경 보호작용이랑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손상이 없는 상태로 건강하게 작동할 때 그 기능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요. 그래서 다른 말로 신경 보호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페놀 성분이 하는 주요 작용들을 제가 연구 논문들을 종합을 해서 여기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신경 보호작용이라고 했을 때 나타난 작용이 지금 여기에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면 모노아민 분해 효소 작용을 억제한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 연두색 동그라미 ECCET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제가 그 페놀의 대표적인 3가지 성분 있죠. 티몰, 카바크롤, 유게놀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E는 유게놀을 의미하는 거고요. C는 카바크롤, T는 티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노아민 분해 효소가 작용하는 걸 억제하는 거 이거는 유게놀이 하는 작용이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다음에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해서 수용체를 자극하는 건 뭐예요? 도파민이 수용체에 더 잘 결합하도록 더 많이 결합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도파민의 작용을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도파민의 작용을 촉진시키는 거, 강화시켜 주는 거 이게 바로 카바크롤이 가지는 효과예요, 신경계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하나하나에 대해서는요. 제가 또 이제 바로 이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 모노아민, 도파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거야?' 이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머리 아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여기서 모노아민, 그 도파민 다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예요. 그다음에 아세틸콜린. 이 아세틸콜린은 우리가 테르펜 알코올에서도 나왔던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좀 아주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의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또 카바크롤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봤을 때는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이 페놀 성분이 조절을 해 줌으로써 신경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억제하거나 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와 이 3번째 동그라미 공통적인 게요. 분해 효소 작용을 억제해 줘요. 분해 효소 분비를 억제해 줘요. 그러니까 분해 효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분해 효소는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에서 분비가 되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일을 다 했다 싶으면은 혹은 너무 많이 방출이 됐다 싶으면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너무 많이 나온 애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게 바로 이 분해 효소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자 하면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했던 그 시냅스 전 세포에게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냅스에서 다음 세포로 작용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분해 효소가 나오면은 그 양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신경 전달을 통한 활성화가 그 수준이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네. 바로 분해 요소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근데 얘네를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는 그 분해 요소가 일을 못하게 막아요. "잠깐만 여기서 좀 더 놀게 해. 얘네 데리고 가지 마."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게놀이나 카바크롤 성분이요. 그러면은 얘네 집에 데리고 가지 못하게 막으면 얘네가 더 오랜 시간 동안 마음껏 놀겠죠. 그 시냅스 공간에서. 그러면서 이 전 신경세포에서 그다음 신호를 받는 신경세포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돼요. 더 활발하게. 그러면은 그만큼 신경 전달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해 효소 작용을 억제하고 분해 효소가 분비되는 걸 억제함으로써요. 이 말은 유게놀이 모노아민의 작용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바크롤,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한다 그랬죠. 이건 도파민의 작용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유게놀, 카바크롤은요. 모노아민, 도파민,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신경계, 너버스 시스템을 스티뮬런트,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그 활동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게놀이나 카바크롤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는 몸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우리가 느끼는 어떤 상태나 증상은 무엇인가? 그거랑 연결지어 봐야지, 아, 에센셜 오일의 페놀 성분이 우리 몸에 이런 작용을 하는구나까지 연결이 되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 있죠. 두 개의 동그라미는요. 기본적으로는요. 우리 몸에 발생하는 염증의 과정이 있죠. 그 염증의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신경계를 보호해 주는 작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염증을 억제해 주는 작용에 들어가는, 그 작용을 하는 공통적인 페놀 성분이 카바크롤이랑 티몰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경성 염증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는 이물질이 침입하거나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를 때 염증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거는 신경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세포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염증이 신경세포가 있는 부분에서 발생했을 때 신경성 염증이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신경세포에 발생하는 염증을 카바크롤이랑 티몰이 억제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제해주는 기전은요, 그 테르펜 알코올에서 염증을 억제해주는 항염작용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살펴보았거든요. 그 기전과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염증이 발생하는 부위가 신경세포가 있는 부위라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세포가 손상이 되어서 염증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몸에 세포를 이루는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이 파괴가 되면서 거기에서 아라키돈산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은 그 아라키돈산이 이제 다양한 효소 작용과 이런 화학 작용을 통해서 콕스1, 콕스2가 발현이 되도록 해요. 그리고 바로 이 콕스2가 이제 염증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중간 단계가 되는 거죠. 콕스2에서 염증 반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콕스2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거는 이런 신경세포가 있는 부분의 염증 작용, 염증 반응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약어로 써 있는 거, 이거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인터류킨. 인터류킨, 그리고 TNF. 종양괴사인자요.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요. 얘네들 다 사이토카인의 종류라고 했어요. 사이토카인 방출을 억제해요. 사이토카인은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침입자가 나타났을 때, 여기에 침입자가 나타났으니까 다 여기로 몰려와서 이 침입자를 무찌르자라고 연락을 돌리는 연락책이라고 했어요. 사이토카인은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대고 여기 큰일 났어, 여기 큰일 났어, 일로 와, 일로 와 하면은 굳이 안 와도 될 애들, 면역세포들까지 다 몰려들어가지고 과도하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사이토카인을 억제한다는 건요, 이렇게 너무나 과도하게 나대는 사이토카인들을 정리한다는 의미예요. 사이토카인이 아예 아무도 어떤 사이토카인도 활동하지 못하게 완벽 차단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줌으로써 너무 과도하게 염증이 생성되는 거를 억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경세포들이 있는 부분에 염증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신경세포들이 파괴가 되겠죠. 신경세포들이 파괴가 되면은 신경세포들이 하는 일이요. 신경계에서 어떤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액션을 취하고 어떤 감각을 인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신경계의 기능이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신경계 기능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방을 함으로써 그 부분을 막아줌으로써 신경을 보호해주는 작용이 바로 신경성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인데 이 작용을 하는 게 대표적인 게 페놀 성분 중에서 카바크롤이랑 티몰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숫자로 표시한 부분들 있죠. 이것들이 지금 제가 검토하고 정리해서 갖고 온 논문들에서 논문들을 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실험,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도출했나, 어떤 논문들이지 궁금하시면은 이 번호가 이 클래스 소개하는欄에 제가 모든 참고 문헌들을 레퍼런스들을 다 기재를 해놨으니까 이 번호의 레퍼런스를 확인하셔서 그 논문을 찾아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실험 결과를 거쳐서 어떻게 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결론이 제시가 되었나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지질 과산화를 억제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자주 들은 그 작용이거든요. 항산화 작용이에요. 항산화 작용을 촉진하는 것은 또 바로 이 염증 작용이고요. 그러니까 신경성 염증을 억제하는 것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카바크롤과 티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되도록 좀 더 오랫동안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도와줘서 신경계를 촉진시켜 주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유게놀이나 카바크롤 성분이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들이 있는 부분에 염증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함으로써 신경을 보호해줘서 이 신경세포들을 보호해줘서 이 신경세포들이 자기 본연의 기능들을 잘 할 수 있게 그걸 촉진시켜주는 페놀의 작용. 대표적인 그 페놀 성분이 카바크롤과 티몰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유게놀 성분이요. 모노아민 분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준다고 했죠. 근데 이 모노아민은요, 사실 앞에 보면요, 여기 모노아민 분해 효소 작용을 억제해주는 게 유게놀이고 도파민 수용체 자극해주는 게 카바크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노아민 안에 도파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게놀도 도파민의 자극을 촉진시켜주고 카바크롤도 도파민의 작용을 촉진시켜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노아민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모노아민은 이 화학 구조식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을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노아민에 속하는 게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 유명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도파민. 도파민이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병이 생기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도파민 분비가 안 될 때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파킨슨병이에요. 그러니까 퇴행성 질환들 있죠. 노인성 퇴행성 질환이 도파민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도파민이 제대로 뇌에서 작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거는 도파민이 제대로 조절되어야지 우리가 이런 건장한 건강한 몸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세로토닌이 가장 유명한 별명이 있어요. 행복의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은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우울증 치료제 보면요, 세로토닌의 작용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전들을 가진 우울증 치료제가 있어요. 주요 우울증 치료제에 속하거든요.
네. 그만큼 세로토닌의 작용이 활발해지면은 우리의 기분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우울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모노아민에 속하는 거고, 노르에피네프린이요. 이거는 에피네프린, 다른 말이 아드레날린이거든요. 아드레날린이 샘솟는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드레날린. 우리 몸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끌어올려 쓸 수 있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방출이 됐다가 제 할 일도 못하고 이 분해 효소들이 얘네들 이제 그만 집에 가자 하고 다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를 경험할까요? 에너지를 팍 집중해서 써야 되는데 갑자기 노르에피네프린 다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 이렇게 의욕이 없고 기운이 없고 나른하고 이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노아민 분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건요, 얘네들이 기껏 시냅스로 야 이제 한번 놀아볼까 하고 나왔는데 안 돼, 들어가자, 집에 갈 시간이야 하고 데리고 들어가서 일도 못하게 만드는 그 분해 효소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분해 요소들이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 놀자, 우리 한번 놀아볼까 하고 나갔을 때 얘네들이 실컷 놀게끔 냅두게 냅두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칠 때까지 실컷 노는 거죠. 거기서 신나게. 그러면서 이 모노아민이 자기네들이 방출된 신경세포에서 그 다음 신경세포로 충분히 많은 신호를 전달을 하면서 신경 전달로 인한 작용이 그만큼 강화되고 촉진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작용을 해주는 게 유기놀 성분이라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해보면 이 모노아민 분해 요소를 억제하면은 모노아민의 작용이 촉진이 돼요. 말 그대로 스티뮬런트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노아민 작용이 촉진된다는 건 도파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작용이 강화된다는 거, 세로토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작용이 강화된다는 거, 네, 노르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파민의 작용 자체를, 도파민 수용체 자체를 강화해줘서 도파민의 작용을 강화시켜주는 게 카바크롤의 작용이었죠. 이 도파민요. 도파민은 가장 대표적인 작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가 부족하거나 이 도파민이 수용체에 제대로 결합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에도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해요. 기억력, 주의력, 신체 움직임 조절이요. 그래서 파킨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보면은 몸을 움직이는 게 되게 부자연스러워서 로봇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몸이 계속 덜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동작을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게 진짜 있는 힘껏 어떤 동작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요, 그 동작을 멈추는 게 또 어려워져요. 조절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다 도파민이 하는 중요한 작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온전하게 유지해 나가는데, 그리고 무기력하지 않게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서 신나고 즐겁게 생활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물질이에요, 도파민은요. 근데 그 도파민의 작용을 촉진시켜주는 걸 도와주는 게 바로 페놀 성분, 카바크롤이라는 거죠. 지금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걸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의 옆모습에 해당되는 그 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기 보시면 이거 뭐라 그럴까요? 핫핑크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핫핑크색의 라인을 볼까요? 지금 이 부분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부분이거든요. 도파민이 우리 뇌 바닥이라는 부분에서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바닥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옆으로 잘라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 바닥은 어떻게 돼요? 진짜 평평한 바닥처럼 되죠. 평평한 바닥 쪽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이 회로는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바로 우리 전두엽 부분 지나가고 있죠. 전두엽 부분 그것도 껍질 부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두엽 피질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지나가요. 그래서 전두엽이 하는 중요한 일에 관여를 하게 돼요. 이 루트를 통해서 도파민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획과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쭉 도파민이 지나가면서 이 전두엽의 작용을 강화시켜줘서 계획과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도파민 분비가 부족해져요? 아니면 도파민은 제대로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을 전달받아야 되는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이 도파민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여기 고여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이 경로가 끊겨버리겠죠. 아니면 이 경로가 약해지겠죠. 그럴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어떤 걸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 능력이, 이 기능이 약화되거나 손상이 되겠죠.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번엔 파란색. 이것도 여기 지금 이 밑바닥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부분인데 이 도파민 분비된 이 셈에서부터 어디로 뻗어나가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단순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뻗어나가는 부분이요. 여기는요, 이 중앙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도파민이 가장 활발하게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작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흑질 선조체 경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바로 운동을 조절하게 돼요. 네, 운동을 조절하고 기분을 조절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이런 작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거나 도파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은요, 근육의 수의적 움직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파민 수용체가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파킨슨병, 우리 앞에서 좀 전에 바로 설명했던 그거요. 로봇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 움직임이 되게 힘들어지고 덜덜덜 떨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질환이요. 그 질환이 생기는 게 바로 이 흑질 선조체 경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런 증상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소위 변형계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분 조절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옆으로 이렇게 아주 살짝 간 부분 보이시나요? 네, 바로 변형계 쪽이요. 여기 시상이랑 편도체가 이쪽에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그 경로를 말하는 건데요. 중내 변형계 경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보상 작용에 관여를 하게 되고 이거 어떤 학자는 여기를 욕망회로라고 표현을 하기까지 했어요. 이 변형계에 속해 있는 편도체 그리고 해마는요. 해마는 물론 우리의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 대표적인 그 뇌의 부분이지만 편도체와 결합을 해서 우리의 강렬한 감정적인 경험을 선사해 주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편도체는 그런 우리의 감정 중에서도 날것의 감정 있죠. 그러니까 생존의 본능이 자극을 받아서 생겨나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편도체를 제거하잖아요. 그러면은 겁이 없어진대요. 겁이 없어지면 좋은 걸까요? 겁이 없어지면은 생존 확률이 뚝 떨어지는 거라고 해요. 위험을 감지를 해도요. 근데 뭐? 하면서 그냥 그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니까, 겁을 상실해버리니까요. 그래서 내가 저거는 위험해 하고 피했을 때는 살 수 있었는데, 위험해, 근데 뭐? 하면서 거기로 들어가면은 살 확률이 완전히 팍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편도체가 온전하게 기능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온전하게 제명까지 살아가도록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그 부분하고 밀접하게 또 도파민이 관련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도파민은 사실 되게 재미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이것도 이걸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도파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 여기에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도파민에 대해서 나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이걸 아로마 세라피랑 연결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에센셜 오일, 아로마 세라피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요.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내과학과 아로마 세라피 그 부분을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일단 도파민에 이런 작용들이 있는데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도파민의 균형이 깨지거나 균형이 깨진다는 건 도파민의 작용이 부족해지거나 도파민의 작용이 너무 과도하게 생기거나 했을 때 균형이 깨진 상태, 어떤 상태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을 여기다 모두 다? 대표적인 질병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모두 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도파민이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도해졌을 때, 일단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이요. 파킨슨병이 대표적이고 치매요. 예. 여기 중뇌 피질 경로 있잖아요. 네. 계획과 의사결정 능력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울장애. 이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기분 조절을 하는 흑지선중체 경로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ADHD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DHD는요. 여기 ADHD부터는 그러니까 이 위에 부분은 도파민이 부족할 때, 아래 부분은 도파민이 너무 과도할 때 생길 수 있는 질병이에요. ADHD요. 동기가 부여되다 못해 막 계속해서 그 동기가 부여되는 관심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막 산만하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ADHD가 생길 수 있고, 조현병은 되게 사실 이게 100% 도파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기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과도할 때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조현병이 있는 거고요. 조현병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질병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편견이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 질병에 대해서 과도하게 오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오해를 완화시키고자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 다음에 중독 증상이요. 이 중독하고 도파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은 여기 이 중뇌 변형계 경로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제가 내과학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네,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도파민이 언제 분비되느냐, 그게 중독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도파민은요, 우리가 맨날 아무리 좋은 것도요. 맨날 똑같이 반복이 되면은 그 좋았던 감정이 계속 반감이 되죠. 그럼 나중에 좋긴 좋은데 너무 지루하다, 지겹다, 새로운 걸 원해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건요. 도파민이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아 하면서 팡 분비가 됐다가 점점점 그게 반복이 되면서 도파민 분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처음에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면 우리는 너무 기분이 좋고 하늘을 방방 날아다니는 것 같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최고의 상태를 경험을 하거든요. 최고의 기분 상태를. 그러다가 그런 상태를 경험을 했다가 도파민이 줄어들면서 다시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느낌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은 그때 진짜 좋았는데 그 기분 한 번 더 느끼고 싶은데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도파민이 분비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게요.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에서 성취나 만족을 맛보게 되었을 때 그때 또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를 하게 된대요. 그러면 맞아, 바로 이 느낌, 이 기분이었어 하면서 또 그 느낌,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계속해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물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이렇게 중독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중독도 도파민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카바크롤이 이 도파민 수용체의 작용을 조절해 준다는 건요. 도파민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걸 제대로 못해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를 개선해 주는 걸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강화해 준다는 건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려 준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과도한 거는 그걸 적절하게 완화시켜서 균형 범위 안으로 다시 끌어내려 주는 것이고요. 너무 부족할 때는 그거를 끌어올려서 정상 범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카바크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입니다. 이 깃발 너무 빨리 나왔는데요. 아세틸콜린의 작용은요.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하는 거 이거 앞에 테르펜 알코올에서도 배웠어요. 그 부분에서는 아날제직, 진통 효과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진통 효과랑 연결되는 이 아세틸콜린의 작용은요. 바로 니코틴 수용체와 연결되는 이 운동신경 말단의 작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페놀 성분이 아세틸콜린의 작용에 관여하는 거는요. 아세틸콜린의 작용 중에서 바로 이 중추신경계에 관한 부분이에요. 중추신경계의 경로로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할 때는요. 학습과 기억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 중추신경계의 신경 전달 경로에서 아세틸콜린의 작용이 촉진이 된다는 건요. 우리의 어떤 학습의 기능, 학습의 능력이 촉진이 된다는 것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긴 드렸어요. 전 시간에. 그리고 내과학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이 시냅스 가소성은 되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기도 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시냅스 가소성, 이거 다른 말로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은 신경 가소성이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의 뇌세포는요, 한번 파괴되면은 다시 금방 재생이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그 반대로 알고 계시죠? 사람의 뇌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끝이라고. 그래서 이 뇌세포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틀린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신경세포도 재생이 돼요. 그런데 반은 맞는 이유가요. 신경세포가 재생이 되는 그 기간 속도가요. 너무 느려서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새로 재생되는 신경세포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경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 그 말이 또 어떤 면에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젊어서부터 술, 담배 심하게 하고 막 뇌가 다치는 사고도 당하고 그래서 내 뇌세포는 많이 죽었을 텐데 그럼 저는 가망이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그런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죽어서 다시 되살아나지 않아도요. 우리는 충분히 남아있는 신경세포만 가지고도요. 아주 기가 막힌 우리의 가능성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탁월한 그런 두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다행이죠.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이 시냅스 가소성, 신경 가소성이라는 부분이에요. 뇌세포들은요, 서로 따로따로 존재했을 때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신경세포들끼리 연결이 되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무슨 이유로 내 뇌신경 세포들이 아주 대거 떼죽음을 당했어요. 뭐 불량 학생이어 가지고 난 술 담배를 참 어렸을 때부터 했네요. 그래서 '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 세포가 진짜 많이 죽었을 텐데 어떡하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뇌세포 멀쩡하게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그냥 간직만 하고 그 뇌세포들끼리 서로 연결을 시키지 않았으면요. 여러분하고 별반 다르지 여러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뇌세포가 파괴된 걸 걱정하고 있는 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얼마나 전체의 개수 물론 전체의 개수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뇌세포가 많이 죽었을 때는 그때는 질병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문제죠. 근데 질병의 상태에 가지 않는 정상 범주 안에서 뇌세포가 어느 정도 죽었다고 해도요. 중요한 거는 뇌세포와 뇌세포, 뉴런과 뉴런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연결이, 얼마나 강력한 연결이 이루어져 있느냐예요. 그리고 뇌세포와 뇌세포가 연결이 되고 그게 얼마나 강력해지고 얼마나 약해지고 있던 연결이 끊기고 이런 모든 것들, 뇌세포와 뇌세포, 뉴런과 뉴런 사이 연결의 변화가 바로 시냅스 가소성,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쪽에 있는 뇌세포하고 이쪽에 있는 뇌세포하고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얘네들 서로 따로 놀았어요. 그런데 얘네를 연결시키는 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얘네를 연결을 시켜서 우리 뇌의 능력을 더 확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학습이에요. 제가 이 테르펜 알코올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신경 가소성, 시냅스 가소성 예를 들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악기 연주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예를 들어보면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공부가 중요하다고 학원을 안 보내줘서 피아노를 배울 기회가 없었네요. 그래서 이미 성인이 되어버렸고 열심히 살다 정신 차려보니 나이가 30, 40대가 되어 있어요. 이 나이에 피아노 배워서 어렸을 때 배운 친구들처럼 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망설이다가 피아노 학원을 끊고 피아노를 배우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나도 이게 처음에는 진짜 건반을 한 손가락으로 건반 하나하나 누르는 것도 너무 버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두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이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멋진 연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를 배우기 전에 내 뇌와 피아노를 배우고 나서 이제 능숙하게 연주를 하게 된 내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미 답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던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강력한 연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연결 가닥이 무수히 많아지는 거, 그게 여러분의 뇌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는 변화예요. 근데 그 변화의 속도, 뭐 어떤 뇌세포들을 연결시킬 것인가, 그 연결을 얼마나 강화시키고 유지시킬 것인가, 그것은요, 신의 뜻이 아니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런 몸의 노화에 따라서 태화되는 작용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와 의지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용을 촉진시켜주는 주인공이 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아세틸콜린이요,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을 강화시켜줘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줘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아세틸콜린인데 아세틸콜린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러면은 이 시냅스 가소성, 신경 가소성이 생길까요? 새로운 연결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거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세틸콜린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는데도 계속해서 그게 내 것으로 되지 않고 학습이 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좀 더 심해진다면요, 기억력이 소실이 되고 이 부분이 또 어떤 노인성 치매랑도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지금
쭉 정리해 놓은 그 작용에 보면은 카바크롤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가 분비되는 걸 억제해 준다 그랬죠. 여기서 분해 요소는 뭐죠? 아세틸콜린이 이제 좀 놀아볼까? 활동을 해볼까? 하고서 나왔을 때 아니야 집에 가야지 하고 걔 데리고 가는 애가 분해 요소라 그랬죠? 근데 그 아세틸콜린 데리고 가는 분해 요소가 못 나오게 막아요.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은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 존재가 없으니까 마음껏 활개치면서 놀면서 이 신경세포와 이 신경세포를 신나게 연결을 시켜주겠죠. 신경 가속성이 강화되게 해주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요. 아세틸콜린이 지금 이게 신경세포, 앞에 신경세포에서 뒤에 신경세포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지금 앞에 신경세포에서 분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아세틸콜린이 콜린이랑 아세테이트로 분해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네요. 그리고 여기 이걸 분해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작용을 하는 게 요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여기 크게 써놨습니다. 아세틸콜린 네스터라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서 카바크롤이 이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가 작동하지 못하게 얘를 아예 방출시키는 거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분해해서 집에 데리고 가는 이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가 없으니까 마음껏 여기 시냅스 공간에서 놀면서 그 다음 신경세포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해주면서 이 신경세포와 그 뒤에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강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바크롤이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가 나오는 걸 억제해 줌으로써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살펴본 아세틸콜린이 중추신경계에 하는 작용을 강화시켜 주는 거. 학습과 기억을 강화시켜 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작용을 하는 거. 페놀 성분 중에 무엇이라고요? 카바크롤이요.